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될 일은 된다. 네.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분이 마이클 싱어님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요청이 들어와서 사업자까지 내게 되거든요. 그런 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지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자신의 집을 짓고 그리고 샌디라는 여자분이 집을 짓고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 다른 분이 계속 와서 살고 명상을 하고 일요일마다 외부의 사람들이 같이 와서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자신이 가리키는 학생도 와서 명상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그 집 주변으로 땅을 사서 자신의 집을 짓고 명상하는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마이클 싱어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자신이 교도소에 가서 펜팔식으로 이렇게 수감자하고 펜팔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자신이 일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한참 동안 가 있어야 돼서 이분 수감자를 대신 좀 만나줄 수 있겠냐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알았다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런데 얼굴도 모르고 이름만 알고 그리고 또 감옥에 범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자신이 학교에서 가리키는 그런 내용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명상에 대해서도 마음 수련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 수감자가 이분하고 같이 명상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도 와줄 수 있냐고 요청을 해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30년 넘게 계속 교도소 봉사를 다녀요. 이분이. 그리고 그 수감자가 제리라는 남자인데 이분이 너무 좋아서 같이 수감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모아서 몇 명을 모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명상하고 그런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드는데 그 종교를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룹으로 해서 모임을 가지려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려면 뭐 기독교든 불교든 뭐 이렇게 천주교든 그런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종교적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종교가 없잖아요. 어떻게 딱 정확한 뭐 불교면 불교다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불교에서 명상을 많이 하니까 그런 참선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불교라고 적고 그렇게 모임을 가져요. 그래서 그것을 한 30년 동안은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그렇게 봉사를 해요. 이분이. 그래서 다른 일은 모르더라도 이 일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꾸준하게 그런 일을 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가슴은 가장 뜻밖의 엉뚱한 곳에서 자신을 여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나는 봉사란 게 어떤 것인지 배워가고 있었다.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해 내가 스스로에게서 벗어나게끔 이끌어주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봉사를 통해서 내 마음을 열고 내가 더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요. 그래서 혼자 명상할 때와 이런 봉사를 통해서 같이 명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자신을 성장하게 만들고 훨씬 더 큰 좋은 에너지를 자신한테 주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봉사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그 봉사가 나한테 얼마만큼의 이로운지 그런 도움을 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명상 공부를 계속 하는데 그런 마음을 수련하는 그런 스승님이 뭐 한 분만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그 분이 계시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미국에 들른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한테 편지로 써서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모든 걸 다 되지만 그전에는 70년대 초반이니까요. 다 편지로 쓰고 우편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일 처리를. 그래서 편지를 써서 자신이 있는 사원에도 들렸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 진행 요원들이 와서 한번 보면서
어느 정도 인원이 모여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수행원들하고 그 스승님이 같이 묵을 그런 호텔도 있어야, 숙소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알아보고 우편으로 홍보 활동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 행사를 진행을 잘 치르고, 그리고 또 그 스승님한테 같이 명상을 하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더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그런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교수 학생들 가리키는 그런 일도 하고 그렇게 지내요.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계속 그런 다른 명상하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또 이분한테 요청을 해요. 행사를 진행해 달라고. 그래서 그 일도 계속 맡아서, 속에서는 자신은 조용히 명상을 하고 싶지만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열심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한 분이 거기다가 그분이 있는 사원에다가 커다란 사원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은 큰 사원을 칠 생각이 없었어요. 마이클 싱어님은.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고, 자다 깨어나도 내가 죽기 전에는 사원은 생길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속으로. 그런데 그 생각을 그 말을 듣고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발생이 돼요.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가는 데마다 명상을 하고 수업을 할 때마다 여긴 사원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명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러면 모금 활동을 해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현금으로 후원을 하겠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사원을 짓는 일을 직접 몸으로 하겠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난 그럼 자재를 대겠다고. 내가 할 수 있는 후원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원을 짓게 돼요. 뜻하지 않게 아주 큰 사원을 짓게 돼요. 여러 명이 함께 명상을 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원을, 후원금을 받고 그런 물건을 조달을 받고 해서 사원을 짓게 돼요. 그런데 사원을 짓다 보니까 후원금으로만 짓고 하다 보니까 재료가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돈이 들어오고 그럴 때마다 자재가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한 반 이상을 지었어요. 그런데 나무 판자가 옛날에는 다 나무로 지었으니까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농담으로 우리 이제 철수해야겠네. 이제 더 이상 지을 게 없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마이클 싱어님이 그래도 몇 장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 장이 남아 있을 때까지 우리의 일은 끝난 게 아니라고. 마지막 한 장 남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우편물이 있는 거를 꺼내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2,000달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기명으로. 누가 보냈는지도 몰라요. 현찰이 2,000달러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시대에 2,000달러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마저 완공을 해요. 자재를 사고 집을 지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계속 끊임없이 그런 일이 발생이 돼요. 어떻게 보면 이분이 수행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요가를 하고 그런 우주의 그런 힘에 도움을 받아서 그런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그런 일이 진행되게끔, 그런 일이 자신이 하는 일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런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그런 돈이 들어오고, 그런 옆에 좋은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 영적 수행이나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더라도 이분이 정말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대해서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원도 그 사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이 마이클 싱어님을 봤을 때 정말 검소하고 절약하면서 자신의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다 내어주잖아요. 도움이 요청을 하면 도와주고, 무언가를 같이 하자고 하면 같이 해주고, 그렇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나라도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 그런 것 때문에라도 그러한 후원이 들어오고 옆에 좋은 사람이 나서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꼭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 분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나 자신의 영적 성장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쪽에서 계속 강하게 밀려가고 있었다. 의식적으로는 절대로 하지 않았을 선택이었다. 나는 그런 선택을 할 만큼 현명하거나 이타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삶에 자신을 내맡기겠노라고 결심했고, 그 삶이 나를 데려온 곳이 여기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이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그만큼 또 막 입속을 따지면서 그런 사람도 아니었지만,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내 모든 욕심이나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 사사로운 욕심이나 감정들, 그런 감정들에 휘둘려서 그거에 맞춰서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내 사심이나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다가오는 일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그 일을 진행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갖고 나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 오로지 그거 하나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자꾸 외부의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같이 무언가를 하게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막 부정적인 말들이 자꾸 쭝얼쭝얼 막 거리죠, 마음속에서.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흘려서 지나가게 내버려두고 그냥 쳐다만 보고,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자신한테 닥치는 일을 그냥 묵묵히 행했을 뿐이죠. 1976년에 그 사원을 유니버스 템플이라고 비영리 단체로 공식 등록을 해요. 연방 공인 비영리 단체로 공식 등록을 하고, 그 단체에다가 자신이 이제 집 있죠. 집 있고 샌디가 지어놓은 집이 있잖아요. 그 집하고 땅하고 모두를 그 단체 유니버스 템플 그 사원에다가 기부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은 자신의 몸 하나 그리고 자신이 이동할 때 쓰는 그 차하고, 그리고 또 교수직으로 해서 받는 월급,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교수직으로 받는 월급도 막 풍족한 돈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로 그 안에서, 그 수입 안에서만 생활을 한 거예요. 검소하게 생활을 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건 다 그 사원에다가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자신의 일을 계속 진행을 해 가는데 경찰관이 온 거예요. 그 사원에.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에요. 경찰관이 그 시골 외곽에 조용한 그 시골 외곽에 올 일이 없잖아요. 무슨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경찰이 와요. 그러면서 경찰 그 직원들이, 그 경찰관들이 쓰는 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증축하는 그러한 것을 맡아달라고 의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이클 싱어님은 자신이 그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자신의 집만 지었지. 근데 또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나는 속으로는 난 건축업자도 아닌데 내한테 그걸 하면 안 되는데 난 그거 못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요청이 들어오니까 부탁을 하니까 그것을 수락을 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재를 사서 이렇게 증축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일을 진행을 하고 인부를 사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잖아요, 돈이. 그래서 그런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바로바로 결제를 해준 거예요. 그 보안 경찰들이 그쪽에서 돈을 주고 그 마이클 싱어님이 그 건축을 해줘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그 보안관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냐면 뭐 그 공사를 하는데 욕심을 내서 내가 많이 이익을 내서 그렇게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인건비 적정한 금액을 받고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부수적으로 따로 받지도 않고 집을 지으니까 뭐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정말 멋지게 일을 아주 꼼꼼하게 잘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 마음에 들게끔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뭐 의뢰를 했는데 그 가격에 비해서 너무 일을 잘해주면 막 소문내고 싶잖아요. 너무 괜찮아. 누가 집 짓는다고 이 사람한테 맡기라고. 너무 잘한다고. 금액도 안 비싸고 저렴한 금액에 일을 꼼꼼하게 너무 잘해준다고 막 소개를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요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업자를 내요. 그 일로 인해서 사업자를 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회계나 그런 쪽에 맡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연찮게 그 명상을 같이 하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쪽 일에 선수였던 거예요. 자신이 그걸 해줄 수 있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새롭게 해야 되면 거기에 적정한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줄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분도 회계 쪽을 조금 배우긴 했지만 전문가는 아니고 그래서 이 여자분 같이 명상을 하고 했던 그 학생하고 그리고 또 친척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자를 내고 거기에 필요한 세무회계 그 일을 맡아서 해주는 사람을 고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이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뭐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뭐 편집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적절한 사람이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이 계속 요청이 들어와요.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인테리어 사업 쪽으로 계속 요청이 들어와요. 너무너무 잘하니까 일을. 저렴한 금액으로 일을 너무 잘하니까 그렇게 일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수익도 다 기부를 해요. 이분이. 자신의 개인적 그런 수입 있죠. 그 수입에 대해서 다 기부를 하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같이 명상하는 분 중에 어떤 남자분이 이분한테 사업을 이렇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자신이 그 면허증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급업자 면허증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약간 외향적으로 뭐 꽁지머리 하고 그리고 막 이제 뭐 청바지에 그런 약간 날티나는 그런 옷차림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조회를 해봤어요. 그 면허증이 정말 실존하는지. 그랬더니 면허증도 유효했고 그리고 또 가입비까지 다 지불을 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분이 이제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사업만 했었는데 그 면허증으로 인해서 도급업자 면허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까지 할 수 있는 그렇게 그리고 더 큰 금액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건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런 와중에 어떤 그 큰 상가에 주류 판매하는 업소였는데 그것을 의류 매장으로 변경하는 그런
공사를 맡았어요. 그런데 그 담당 직원이 계획이 바뀌었다고 당장 오라고 해서 찾아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짜증을 내면서 이제 일이 조급하게 진행이 돼야 되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니까 조급해진 거여서 짜증을 내면서 그거 중단하고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바뀌어서 하라고. 근데 그렇게 바꿔서 하려면 지금까지 진행됐던 게 무산이 되는 거라서, 그리고 그 공사 일정도 날짜 기한이 있잖아요. 너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비용도 많이 배로 들게 되고 시간도 촉박한데 이제 가능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무슨 수를 써서든 그 날짜에 맞춰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일을 진행하라고 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니까 막 그 감정이 막 자꾸 격해지죠. 그래서 그 마이클 싱어님이 이제 다 내려놓기로 했잖아. 거기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고 알겠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당장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 작업대로만 하기를 바라냐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비용에 상관없이 이렇게 하길 바라냐고 그랬어요. 했더니 맞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비용은 회사에서 그 결과물이 자신한테 만족스러우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 이유를 묻지 않겠다고, 그냥 청구하는 대로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정말 밤새워가면서 야간 작업까지 해가면서 그 작업을 끝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35,000달러의 이익을 남겨요. 그 공사로. 그러니까 4주에 공사를 마쳤는데요. 그 4주 동안에 번 돈이 수익이 35,000달러였어요. 제할 거 다 제하고 나서. 그래서 큰 돈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땅이 매물로 나온 거예요. 그 주변에, 사원 주변에. 그러면서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떠나야 되나 봐요. 그래서 37,000달러의 땅을 팔고 싶은데 당신이 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 35,000달러가 있었잖아요. 큰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사요. 그래서 사원에 그 공간을 더 넓혀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넓히죠. 그리고 그 땅을 또 사원에 기증을 하고 기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원의 땅이 점점 넓어져요. 그런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돈이 생기면 거기에 맞는 지출할 일이 생기고, 또 지출할 일이 생기면 또 돈이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건축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부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젊은 부부인데 예쁜 집을 짓고 살고 싶은데 그 건축을 하려면 건축을 하려면 먼저 건축업자가 재료를 사서 사람들을 사서 그렇게 해서 집을 짓고 뭐 중간에 정산 조금은 해주겠지만 완부를 해주진 않잖아요. 그 비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 돈으로 건축을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집 짓는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신은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기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일을 맡아서 하려면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대출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공사를 해본 경력도 없고, 그리고 그런 회사에서 나오는 매출이 있었지만 그게 다 기부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본력이 튼튼한 그런 회사도 아니고, 그래서 대출 서류를 다 꼼꼼하게 되도록 자신의 그런 사업을 이렇게 했다고 그 홍보할 수 있는, 자신의 그런 회사를 피력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모아서 제출을 해요. 은행마다. 그런데 다 거절을 당해요. 차례차례 다 거절을 당하고 마지막에 지역은행, 그 은행에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은행에서 거절을 하면 자신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집은 지을 수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다른 사람은 계속 들어가는데 자신을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만에 직원이 와서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대출 담당자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지점장한테 가는 거였어요. 그분이 짐 오원즈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 회사에 마이클 싱어님의 회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알아본 거예요. 그 사원도 가서 보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지은 집들도 가서 보고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이분에 대한 신뢰가 생겨서 그런지 자신이 직접 그 대출서류 대출위원회에 가서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손수 그 부분을 다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2만 달러를 대출을 받아서 이 사람한테 줘요. 마이클 싱어님한테 줘요. 그래서 실망시키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출해 주거든요. 그 사람의 인연이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참 지난 후에 10년 후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돼요. 어떻게 만나냐면요. 정말 대출 요건이 안 되는 그런 서류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그 자리를 놓고 잘못되면 자신이 해직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 이분한테 마이클 싱어님한테 2만 달러를 대출을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10년 뒤에 마이클 싱어님이 그때는 엄청나게 큰 사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경제적 여력이 많은 상태였는데 이제 잠깐 시간이 날 때 가끔씩 이제 비디오를 대여해서 보시나 봐요. 근데 이 비디오가 이제 볼 게 없어서 대여를 하러 가려고 비디오 대여점에 갔어요. 그런데 막 이제 통화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 사장이. 근데 대출에 대해서 그 자영업자 그런 기업 유동자금에 대한 대출을 통화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소규모이다 보니까 대출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화를 끊고 있었는데 얼굴을 보니까 안면이 있는 얼굴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대출을 해줬던 그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신이 이제 비디오 대여점을 하고 있는데 더 증축을 하기 위해서 더 크게 확장을 하기 위해서 대출이 필요한데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2만 달러를 현찰로 대출을 해줘요. 그런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이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옆에서 손길을 도와줄 수 있는 손길이 다가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러한 일을 자꾸자꾸 경험하면서 그런 우주의 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끝이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사사로운 욕심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려놓고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어떤 무언가를 일을 한다면 이 마이클 싱어님처럼 자연적으로 일이 풀리고 자연적으로 좋은 일이 내게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생활할 때 보면 예전 같으면 어떤 일이 계획대로 잘 되길 바라고 그 계획대로 안 됐을 때 되게 걱정하고 조급해하고 불안에 떨면서 막 조바심 내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 공부를 하고 이런 책들을 읽고 그 다음에 감사일기도 쓰고 명상을 하고 하면서 바뀐 게 있다면 그런 불안에 떨면서 걱정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 걱정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항상 발생이 되지만 예전만큼 막 거기에 몰입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쏟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다스리는 나만의 방법을 터득하고 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찾고 그런 방법들로 인해서 내 하루하루가 평안할 수 있도록 그런데 좀 더 시간을 투자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다음 시간에 그 이어서 계속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